여름만 되면 생리통이 심해졌다, 생리주의가 달라졌다, 복부와 손발이 시리다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냉해지면 쉽게 붓기도 하고 다이어트도 쉽지 않습니다. 왜 날은 더운데 몸은 냉할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에어컨 바람에 오래 노출되면 말초 혈관순환이 저하되고 림프순환 기능이 떨어져서 다리 부종부터 얼굴과 손에도 붓기가 쉽게 나타나고 체중도 늘어나기가 쉽습니다. 여름철에 몸이 냉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수면 부족인데요. 날이 더워지면 밤잠을 설치게 되는데 한의학에서는 음기가 강한 밤은 충분한 수면을 통해 우리 몸의 진액과 음을 보충하고 회복해주는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해지고 날씨가 더워 몸에 열기가 올라오게 되면 음기와 진액의 소모가 빠르게 일어나 심신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체온 조절의 능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몸이 냉해지게 되는데요. 사례를 통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해 주신 51세 여성 환자분이었고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상열감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서 두부의 상열감과 함께 말초의 혈액순환은 오히려 더 안 되면서 손발이 붓고 특히 발이 많이 시렵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지금 대충 감으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열감이라는 게 네. 열이 올라오는 네. 건가요? 제가 위상이라고 해서 열이 위로 올라오는 증상입니다. 주로 이제 머리라든지 가슴 부위라든지 그 위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것을 상열감이라고 합니다. 네. 그와 함께 우울증, 불면증이 심해져서 체중도 급격히 증가했고 3, 4개월 전부터는 항우울제, 수면 유도제 복용 중인 환자였습니다. 이 경우 체중이 증가했다고 해서 과도한 다이어트 한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불면이나 우울증이 더 증가될 수가 있고요. 상열감은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골, 모려, 용안육, 백자인 등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와주는 한약제와 함께 치자, 주격, 목단피, 지골피 등을 처방하여 허혈을 내려주었고요. 당귀, 원지 등의 약재를 써서 혈을 보여주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주었습니다. 거기에 함께 복령, 진피, 절영, 향부자, 차전자, 택사 등의 수분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부종을 제어해주는 이수 태종약을 병행하여 치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종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어 체중 감소와 함께 상열감이 줄어들었고요. 혈액순환도 개선되어 손발의 냉기는 감소하였습니다. 여름철 몸이 냉해지는 세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와 생활 리듬의 변화인데요. 여성의 몸은 생활 습관과 수면, 스트레스,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들도 몸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이제 생리전이 되면은 막 식욕이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사실 몸이 보내는 어떤 신호일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이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생리 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식욕이 증가하거나 특정 음식이 당길 수가 있고요. 피로가 누적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져도 우리 몸은 빠르게 에너지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이 평소보다 더 당기는 것이죠. 다이어트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의 고민이 생리전 피로감, 부종, 단 음식, 그리고 군것질을 많이 한다든가 식욕 조절의 어려움, 그리고 음주, 수면 부족 등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산 후에 육아 스트레스로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희 환자 중에 39세 여성 환자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최고 75kg까지 몸무게가 늘어났다가 최근 3년 사이에 가장 적게 나갔을 때가 61kg이었는데
다시 요요가 와서 66.2kg이 되었을 때 저희 한의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내원 당시 검사 결과를 보면 체중보다는 체지방량이 28.5kg으로 많은 편이어서 체성분의 절반에 가까운 43.1%가 체지방이었고요. 이로 인한 부종과 각종 건강 지표에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께 다이어트 5개월 당뇨 치료와 함께 지방분해 약침과 지방분해 침을 주 1회 내원하여 치료를 해드렸고요. 또한 식단 수첩 작성을 통해 식사량, 먹는 종류, 간식 등 피드백해주면서 관리한 결과 몸무게는 66.2kg에서 54.4kg까지 총 11.8kg이 감량하였고요. 문제가 되었던 체지방량은 28.5kg에서 19.1kg으로 9.4kg이 빠져서 줄어든 몸무게의 대부분이 지방이었고 그 결과 체지방률도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라는 과정을 겪은 여성은 호르몬 변화와 피로감 등으로 인해 몸의 정상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력이 떨어지며 에너지 대사가 느려지고 자꾸 지방이 축적되는 몸이 되기 쉬운데요. 한방 다이어트의 장점은 다양한 약재들을 통합적으로 배합하여 처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체지방 분해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한약재를 쓰면서도 스스로 에너지 대사를 높일 수 있는 기혈을 보호해주는 한약재를 통해 정상적인 기혈순환 작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과 수분의 소실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의 대사만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내 몸의 정상적인 기능과 대사작용을 회복해서 스스로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하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한방 다이어트 치료의 목표입니다. 선생님, 한여름이 되면 이제 덥다 보니까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아니신 분들도 그렇고 잠을 좀 더 못 자게 되는 것 같아요. 잠을 조금 자는데 도움을 주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미자는 단맛, 신맛, 떫은 맛, 매운맛, 짠맛 이렇게 5가지 맛이 난다고 하여 오미자인데요. 여름철에 피로감 개선과 함께 스트레스 완화, 혈액순환 개선,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되고요. 맹문동도 호흡기 질환의 개선과 함께 폐의 진액을 보충해주고 갈증 해소, 해열작용, 보혈 보험 작용을 하여 여름의 더위로 소모된 진액을 보충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자육이라는 약재도 심신 안정을 도와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서 불면을 완화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며 혈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한약재나 한방차는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인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과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혹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차도 있으면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에 쓰는 약재 중에 의인이라는 약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붓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의인은 보통 흔히들 말하는 율무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율무차를 이제 쉽게 조금 이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런 경우들을 조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여름 더위와 냉한 몸은 우리 몸의 균형을 흔들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이 붓고 쉽게 피로해지고 갑자기 체중이 늘었다면 내 몸이 왜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 원인을 잘 찾아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